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820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유럽 위기가 계속되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팔까요? 안 물어서 모르겠는데요. 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시장에서 3천억 원이 넘게 매도를 했고요. 지난 사흘 동안 거의 1조 원이 넘게 주식을 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 이후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경계 심리도 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EU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좀 고개를 들고 있죠. 이야기 나와봐야 선언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투자열전 마수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향후 전망과 또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열전 마수 43번째 공방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열전 마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화제 남녀로 문을 열도록 하죠. 화제 랭킹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저희가 클릭수가 가장 높았던 것들만 간추려서 5위부터 1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5위를 차지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국내 600대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7월 전망치 지수가 89.7로 직전월보다 8.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4위를 차지한 이슈입니다. 이탈리아가 위기에 빠지면 다음 차례는 프랑스가 될 거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은행권의 이탈리아 익스포저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BNP 파리바, 크레디트 아그리콜, 소시에테 제네럴, 덱시아 등 프랑스 대형 은행들이 보유한 이탈리아 국채 규모는 325억 유로, 미화 40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위험을 감지하고 구제기금을 통한 은행 직접 지원 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신평사들이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유로존 문제에서 이제는 프랑스 쪽도 예의주시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어서 3위를 차지한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급락하며 전고점 대비 20% 하락해 베어마켓에 진입했습니다. 통상 주식이 베어마켓에 진입하면 주가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진 것으로 봐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여기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베어마켓에 진입했던 지난 2008년 7월과 2011년 6월 이후 주가가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각각 13개월과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단기 반등이 가능할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6월 들어 삼성전자 주식 대차 잔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공매도자들의 숏 커버링이 증가한다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8월쯤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중국국제금융공사가 분석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물가 압력도 줄고 있어 8월에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가능성이 큰 동시에 지급 준비율도 함께 낮출 거란 전망인데요.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3%로 1분기 8.1%보다 둔화될 거란 분석입니다. JP모간 역시 중국 정부가 3분기 중 추가로 기준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7%로 올해 초 정부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둔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 화제 랭킹 2위까지 이슈들을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어떤 이슈가 가장 클릭수가 높았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정유업체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은 이미 예고된 사안인 만큼 정유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S-오일, GS와 달리 비상장사인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SK이노베이션만 큰 폭으로 떨어져 관련주 주가에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미 수입 다변화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한 상황인데요. 주가 영향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화제 랭킹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7월에 지급 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한 뒤에 8월에는 기준금리를 또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8%대의 안정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요. 중국이 몹시 어렵긴 한 모양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이제 경기가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때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벽상건설이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기업 해산 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벽상건설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벽상건설은 오는 6월 말까지 약 47억 원의 대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부도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 시장이 불황을 겪으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동안 지나치게 건설 경기에 기대온 부작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우리도 하루 빨리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자산 가치와 이익 가치를 경배한 가치주가 대한투자처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치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 변동성 장세에서도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겸비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장이 뜰 때는 더 많이 뜨고 장이 빠질 때는 덜 빠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붕괴될 때 그 어떤 주식도 버티지 못합니다. 위험은 피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제금융 신청으로 병원, 학교 등의 예산까지 줄인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신청을 하면서 비단이 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포함해서 일본의 도쿄, 터키의 이스탄불이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마드리드는 3수째 올림픽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축을 해야 할 때 일을 벌리는 거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죠. 하지만 국제회의 한 번에 수십조, 수백조 원의 경제 효과를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해서 그 경제적 효과로 빚을 갚겠다고 나서면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까지 화제 남녀였습니다. 네, 투자일전 맞수 43번째 공방 갑론을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리치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CK증권트레이딩센터의 한찬덕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 시장을 보면은 정말 심장이 막 팍팍 멎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급등락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유로존 우려 때문에 우리 시장 또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 대표께서는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의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상방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매도 그 이후에 시장을 보는 시황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중기로 가지고 있는 중기 포지션의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덱스 인버스와 그 다음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이용해서 일부 좀 해칭 포지션까지 지금 같이 더불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그동안에 제가 너무 좀 긍정적으로 봐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소 좀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한 대표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저도 비슷한데요. 지난 금요일 날 그 포지션 많이 정리하고 지금 시장도 소강 상태 보이고 있고 중요 이벤트들도 지금 많이 끝나 있는 상태라서 저도 지금 같이 시장하고 같이 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좀 위험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주가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반기 증시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갑로들박 주제는 하반기 증시의 회복 조건은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3월을 지나면서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반기엔 좋아질지 궁금합니다. 먼저 신 대표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실적적인 부분, 물론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하지만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얽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심리적으로 더더욱이 좀 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심리적인 안정,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수급이 개선돼야 하고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된다. 반면에 한찬덕 대표께서는 그래도 실적이 답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원래 저도 수급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수급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돈이 모자라서 정시가 부양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지금 양적 완화 추세에 있고 돈은 계속 끊임없이 풀려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돈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뭐 이런 것 따라서 채권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데 지금 시장의 약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떤 형태로는 실적이 조금 나와줘야 요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려고 보니까 지금 유럽이 여전히 문제라서 결국 그렇습니다. 실적이 문제이긴 한데 실적이 나아지려고 하니까 결국 유럽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일단 전제가 되니까 유럽을 여전히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수급은 수급인데 지금 유동성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라서 시장 심리적으로 그 안전자산 말고 위험자산에도 그 물가가 조금 틀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 안정이 전제가 돼야 된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신경 대표께서는 수급이 중요하고 한 대표께서는 수급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워낙 많은 돈들이 풀려 있기 때문에 유럽이 안정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진다면은 뭐 수급은 자연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쟁점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신 대표께서는 뭐 두 분의 그 의견은 먼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과연 하반기에는 심리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 좀 어떻습니까? 일단 하반기 후반으로 가면 어느 정도 심리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단기적인 측면에 최근 근래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세 이 부분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더더욱이 조금 악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는 하반기 초반에는 심리적인 어떤 악화 요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후반으로 갈수록 선거도 있고 정부의 어떤 정책 지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후반에는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혹시 징글벨 나올 때 심리 예. 네, 그건 너무 늦는데. 한 대표께서는 어때요? 저기 그 하반기에 들어가면 심리가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사실은 투자 심리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6월 한 달 동안 개인들이 2조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다가 최근 3일 동안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외국인들을 매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금 3일 동안 1조 5천억 정도를 사들이고 있는 상태이니까 투자 심리가 사실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개인들 같은 경우 수급 주체만 놓고 볼 때는 개인들의 경우는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외인들 같은 거 글로벌한 이제 사이즈로 보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문제가 되니까 요거는 국내하고 해외 쪽하고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데 국내 쪽은 사실 심리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요. 이 개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개인들은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된 개인들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8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폭락장들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폭락이 3일 연이어 쭉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꿋꿋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 없는 거죠. 2조 정도 매도한 금액을 3일 동안 거의 뭐 1조 5천억이니까 거의 다 써가니까 5천억대 사다가 뭐 2천억대 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최초에는 7천억 매수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4천억 뭐 2천억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그 매매 주체 세 군데 중에서 개인이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상태 직면에 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는데 기관들은 여전히 관망 모드이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약세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이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선물을 팔고 있고 또 현물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지 혹시 뭐 그 분석이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환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환율도 그때 제가 환율 차트 보이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한번 움직여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최근 며칠 동안 움직임이 좀 불량하지 않습니까? 예, 추세적으로 하방을 보이다가 지금 약간 안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고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누적으로 4만 계약 정도 되는 매도 포지션을 쌓아놓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선물 쪽에서 이미 하방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현물 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실턴을 또 충분히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밀리면 밀릴수록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울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는 상황인데 개인들은 지금 유동성 고갈돼가는 흐름이고 기관들은 관망 중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라도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바로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꽃놀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굳이 억지로 시장을 들어올려서 개인이나 뭐 그 기관들한테 이익을 넘기는 일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 대표께서는 이런 심리 회복 문제 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심리 회복이 그러니까 초반기에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선물 계약수로 따져서는 약 한 16,000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뭐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조 원 정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2조 2천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조 원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죠.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도표를 지금 보시면은 도표상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 있는 현물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 어떤 셀코리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난 3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거래를 했던 부분을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거래소에서는 약 한 1조 원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 포지션에서는 약 한 2조 5천억 원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한 부분의 원인을 이유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이죠. 12월 19일 날짜부터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거래소 주식을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약 한 12조 원을 매수를 했고요. 지난 4월 달까지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축소를 시켜 나가서 누적적인 포지션을 보면은 약 한 6조 원의 물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칭용 포지션으로 지금 선물 쪽의 매도와 그다음에 최근 3거래일 동안에 거래소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방금 전에 보신 그 도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이 작년 12월 19일 날짜에 들어올 때 그때 종합주가지수 기준을 따지면은 대략 1850포인트에서부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1850에서부터 매수를 유입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1850 있는 자리에서부터 선물을 본격적으로 매도 16,000계약을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해칭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맞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간에서는 지금 투기적인 어떤 외국인들 선물 세력에 의해서 시장을 아래쪽으로 밀려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투기 세력이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매도를 취해놓고 월요일이나 아니면 오늘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 환매가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흐름의 움직임은 그렇게 환매가 들어오는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칭의 포지션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직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외국인들이 해칭용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더 출회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시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시스 악화에 따르는 프로그램 매도 이 부분으로 시장이 다소 아래쪽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투심이 좀 회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대거 선물 매도가 우리 신 대표를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하기야 오늘 장중에 보니까 런던 고래요. 런던 고래가 또 여기 그 선물 시장에서 뛰는다고 명동 고래는 들어봤는데 네. 런던 고래는 명동에서 언제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참 재미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외국인 매매 업종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 이 창구를 좀 보니까요, 전차를 버리고 다른 종목들을 좀 담은 것 같은데, 빈자리에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았나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선물인데 현물 순매수 1, 2, 3위 종목을 봤는데요. NC소프트하고 KTNG하고 한국전력이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경기 방어주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탑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 자체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그 수급적인 측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관들이 지금 너무 보유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여기서 사가지고 들어오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 매도가 나올 때 그때 그 삼성전자만 콕 찍어서 매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하고 선물 매도가 엮이면서 사실은 지수가 큰 폭으로 밀려내렸는데 이런 흐름이면 지수를 하방으로 얼마든지 더 끌어내릴 수 있는 상태라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 외국인들 자체도 지금 선물로도 하방 포지션 구축해 놓고 있는데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조차도 지금 경기 방어주 섹터니까 우리도 지금 하방 좀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지션도 위험 관리 쪽으로 좀 치중을 하시고 좀 가볍게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명 대표께서도 이 외국인 매수 업종과 함께 전략도 좀 마련해 주시죠. 지금 삼성전자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원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의 물량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관들뿐이 아니라 자문사 쪽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네. 뭐 브레인이나 아니면 가울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 비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쪽을 타겟으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문점도 조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하방 압력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하방에 대한 어떤 압력이 좀 유도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근래에 거래일 수를 한 10거래일 정도를 기준으로 일단 따져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부분들은 보험 쪽으로 매수를 좀 많이 유입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쪽으로 매수를 유입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역시 경기 방어적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부분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인데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최근 근래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통신 쪽에 있어서는 SK텔레콤 쪽으로 매수를 좀 유입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매수 집계에서 은행 쪽으로 매수 집계가 일부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은행 쪽도 왜 매수가 들어오는지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한번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험, 통신, 뭐 경기 방어적인 요소를 띠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 쪽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 관리가 먼저 좀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조금 조심해서 보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쟁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이벤트라고 하면은 바로 EU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U 정상회담에 대해서 김이 빠졌다. 아니면 뭐 기대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EU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로 하겠습니다. 안 나온다. 예. 한 대표께서는요. 예, 저도 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큰일이네. 이러다 나오면 큰일인데. 예. 예. 네, 두 분 모두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데 먼저 신경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그럼. 예,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맞아요.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고 도저히 뭐 어떤 해결책을 나오는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일단 어떤 이슈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슈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이슈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갖고요. 요번에 구체적으로 EU 정상회담에 대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가지고 좀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주요 안건을 한 9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독일의 입장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안건과 독일의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1,300억 유로 규모의 유로존 성장 패키지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 역시 성장 쪽에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은 뭐 ECB 담보 요건을 완화를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올랑드 대통령과 이탈리아 몬티 총리의 성장 안건이 주도가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 이런 안건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동맹 도입에 대해서 뭐 독일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안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그 EU의 금융거래세에 관련된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EU의 금융거래세 시행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요번에 그리스 재정 긴축 재협상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 독일에서는 반대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안건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1,300억 유로를 도입을 하는 그 부분의 성장 협약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프랑스에서 성장 협약에 대해서 어떤 독일의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10년에 걸쳐서 그 재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프랑스 쪽에서는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재원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EU 구조 개발 기금이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기금에서 뭐 기존에 있는 자금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뭐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쪽에서 지금 성장 쪽에 있어서 1,300억 유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좀 작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추가 조달할 금액은 약 한 100억 유로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이 너무 좀 작아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유로존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고 안건도 되게 많지만 지금 제대로
좀 해결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계속 안개 속 정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지금 약간 좀 실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르켈 누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뭐 1,300억 유로의 성장하는 그 기금 그것도 낙관적이진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유럽 이야기는 정상회의 이야기는 이렇게 깔끔히 정리가 됐고요.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화제 랭킹을 할 때도 7월에 지준율 인하, 8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도 네. 나왔었는데 한도표께서는 이 중국 쪽에서 과연 우리에게 모멘텀을 좀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저 유럽 문제가 해결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신 대표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 여론이 그 지지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남유럽 국가들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돈만 받아하고 부채 탕감까지 해주는데 왜 그 재정 협약 같은 거는 안 따르려고 하느냐. 이거 열받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남유럽 마찬가지죠. 독일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돈 내놓는 거 가지고 그래 인색하자는 이야기고. 요게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단기일에 해결되기에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지금 유럽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푼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중국 내수 부양보다도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도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죠. 중국 인플레만 자극하고 경기는 안 살아나고 이래 되면 그 정책적으로도 이제 카드들 계속 잃게 되니까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금리 인하가 연이어 계속 나올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정책들을 못 내놓고 계속 효과들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이제 해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세에도 단기적으로 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힘든 여건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지금 금리 인하가 막 시작된 단계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가 사실은 그 정치의 호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릴 때 요때가 주식시장이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막 인하를 시작한 상태이다 보니까 좀 안 좋다고 보는 것도 맞고요. 지금 당장 5월 달에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5월 지표가 조금 좋게 나온다고 해도 시장이 미동동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6월 달부터 지표가 나쁠 거라는 걸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올 2분기 지표가 좋지 못할 거다. 지금 계속 나올 지표들이 좋지 못할 거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제적인 매도도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도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들 계속 반영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시장에 반영이 돼갖고 상승 기제로 작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험 관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이어서 세 번째 쟁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제 하반기 국내 증시 향방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쟁점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바닥 확인이 좀 어려운 것인지 두 분 의견이 어떠신지 간단하게만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바닥은 일단 잡고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 쪽으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기간은 조금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바닥을 말씀을 칠 드립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한 대표께서는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환매수 나오기 전까지 환율 쪽에서 확실히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바닥 예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저점 1780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깨지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가 될지 침적조차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신경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내 저점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저도 1780 지난 저점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 아래쪽으로 어느 자리에서 바닥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아래쪽 하방으로 이탈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해 나갈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방송 시작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반기 중에 뭐 앞쪽에서는 좀 하락을 좀 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후반부로 갈수록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요인이 요번에 미국에서도 선거가 있고요. 올해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관련된 어떤 특수 효과에 의해서 그 하반기 중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분의 3분기 중에
4분의 3분기 중에 시장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대표께서는 하반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 방향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빠르다고 보는 게요. 지금 6월장을 보면서 보통 7월장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6월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반기 말 윈도우 드레싱이 겹쳐 있어가지고 그 개별주 지금 중소형 개별주 실적이 따라주는 뭐 중소형주가 좋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에도 수익률 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노이즈가 지금 잔뜩 끼어 있는 상태라서 정상적으로 잘 안 보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7월장 하반기장은 조금 지켜보자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위험 관리에 주력하자. 예, 이게 시장 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스튜디오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어요. 그렇죠? 네, 좀 두 분이 식히고 와야겠죠? 나오시면 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잠시 식히고 갈 시간 마련했거든요. 산책 좀 다녀올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oul. 네, 주식 투자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뭐 화면을 딱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찬덕 대표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와호장영. 예. 저는 이 와호장영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 대표께서 또 골라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와호장영 이게 주윤발하고 양재경 나왔던 거죠? 예, 양자경 나오고 장쯔이 나오고 예. 예.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 대나무 숲에서의 그 결투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영화사에도 길이 남을 명장면이고요. 영화 자체도 몹시 아름답고 제가 이거 들고 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영화 속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이 강호에서 사는 삶이라는 게 뜻대로 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이 없다.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좀 삶이 좀 팍팍해질 것 같은데 좀 뒷구이로 설 만한 게 없을까요? 근데 저 영화 속에서도 보면 그 등장 인물들이 다 각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다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주인발이 주인공이 나는 그 리무바이조차도 혼자서 이제 내공을 닦는 과정에서 스승조차도 말했던 적이 없는 경제에 도달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 전체가 뭔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하면서도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성실하게 좀 겸손하게 준비해가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주식 매매하는 실력도 늘어날 거고 계좌도 살찌는 날이 있을 거다. 희망을 갖자.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신 대표께서는 저 영화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저 주윤발 씨 팬입니다. 아주 아하. 뭐 옛날에 영웅본색부터 아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저는 가을날의 동화를 끝으로 안 봤는데. 예. 그럼 어떠셨어요, 영화 보고?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과 같이 좀 매치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실전 거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기다려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최선을 다하는 방안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악조건의 상황이 있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어떤 주식 투자
이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매일매일 새로운 또 환경들이 오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실 때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찬덕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와호장룡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때보다도 종목 전략이 궁금합니다. 그 종목 전략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종목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증권사에서 강력 매수 추천이 나온 종목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오늘 5% 가까운 급등을 했는데요. 두 분의 전략 어떻습니까? 셀입니다. 바입니다. 예, 한 대표께서 CJ 대한통운 바이긴 주셨는데요. 전략 좀 살펴주시죠. 오늘 정권사 추천 영향인지 아니면 뭐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을 받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상당히 급등 나왔거든요. 급등 나와 있는데 지금 그 CJ에 인수가 되고 난 뒤에 매출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업황에 비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시너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 PBR로 따져서 0.8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당장은 고점 부담이 살짝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 주가는 노이즈가 잔뜩 끼어 있어서 조금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에서 관찰하시다가 적절하시 들어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 대표께서는 하지만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3월달 고점을 형성을 하고 급격하게 하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다가 최근 근래에 와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약 한 5% 정도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최근 근래에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연속성을 못 가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꺾이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은 77,500원 정도 라인선 이 자리에 가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의 마무리 구간으로 일단은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매도해서 좀 짧게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시는 게 지금 현재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증권사에서 많은 추천을 받았는데 하지만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때문에 큰 폭을 하락했거든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셀앤바이 어떻습니까? 셀입니다. 바입니다. 예, SK이노베이션 한 대표께서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전략은 어떨까요? 지금 이란산 원유 수입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이라는 게 생물과도 같아서 어떤 대비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작년 5월 비해서 올해 5월달 이란산 원유 도입 그 비중이 9%였다가 지금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이미 상당 부분 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유라는 게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내리고 있고 공급이 넘치고 있는데 지금 가격상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정유사들이 예를 들어 손실을 보면서까지 휘발유 가격을 낮출 만한 그런 여건에 또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차피 원유 도입할 그 나라들은 지금 많이 있는 상태이고 대안들도 계속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란산 원유 때문에 이 실적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런 일로 급락을 한다고 하면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지난번 그 갭으로 내려오른 자리에서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라고 봐야 되니까 내릴 만큼 내렸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 종목이 펀더멘털 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좀 그런 거 있고 그다음 유가 하락 때문에 재고 자산 때문에 이제 그 장부상의 손실로 잡히는 것들 때문에 지금 연봉이 연속으로 6개 정도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 나올 시점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 의견 냈습니다. 네. 자, 신 대표께서는 SK이노베이션 셀 의견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방금 전에 이제 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이란에서 원유 수입 중단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 근래에 보면은 종목들마다 단기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시장에서 좀 폭락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산 원유 중단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 어느 누가 뭐 부정을 못할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추세 라인 선을 그어 보면은 요번에 6월 중순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세 라인 상단 부분에 부딪히고 아래쪽으로 지금 꺾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가 하방 쪽의 추세를 지금 자꾸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오늘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콜만데요. 추가 상승 기대해도 좋을지 두 분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입니까? 바입니까? 바입니다. 셀입니다. 자, 한국콜마 신경 대표께서 바 의견 주셨는데요. 예. 전략도 좀 살펴주시죠. 예, 사실 이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신규로 매수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콜마가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여 나가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신고가의 의미는 위쪽에 저항 라인이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만큼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는 11,000원의 5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데 11,000원에 있는 자리만 훼손이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후에 5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추격적으로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 손절 라인으로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한 대표께서는 어떤 의견일까요? 일단 저 펀더멘털상으로 그 성장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 잠깐 보시면 지난번에 고점 찍고 흘러내릴 때가 사실은 갑작스런 공시적 그 한국콜마 뭐 저 지주사 체제로 이제 분산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북경 콜마를 사업 회사에 이제 편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악재들이 돌출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내리는 바람에 실제로 여기 들어와 있던 뭐 기관이나 메이저들이 물량을 정리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쌍봉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들어가기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장품이라는 업종 자체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성장성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무슨 그 뭐죠 코리아나인가 뭐 청개구리 왜 그 CF 나오는 그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그 광고 히터 치고 그다음 뭐 잘 팔린다 그랬고 또 난리함 났던 적도 있었고 또 무슨 뭐 비비크림이다 이런 게 또 유행을 타는 적도 있었고 결국은 이것도 업황이 유행을 타는 산업이기도 하고 네.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이기도 한데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준다는 이야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CK증권트레이딩센터의 한찬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단기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에다 EU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유럽 증시는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미국 쪽에서는 오늘 두 개의 경제 지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4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6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은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일전 맞수 43번째 공방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 굿럭.